여러분은 평소 옷차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젊은 외모는 사라지고 표정도 굳어지며 옷차림마저 허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로 55세인 김명욱 씨는 평소의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등산복 차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취향에 상관없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며 세일이나 1+1 행사와 같은 할인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욱 씨도 한때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멋쟁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신을 가꾸는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50대에 접어든 지금은 멋을 부리는 것이 사치스럽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명욱 씨는 우연히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의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옷차림은 우아한 멋을 풍기고 있었고 그 친구의 말과 생각에서도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명욱 씨는 자신이 포기한 멋이 단순히 외모나 옷차림만이 아니라 어느새 마음가짐까지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 대한 평가는 불과 0.1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되는 첫인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똑바로 서라 라는 조언은 바로 이러한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개성, 신뢰성, 심지어 능력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삶이 길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외모를 부지런히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노년의 품격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예뻐 보이기 위해 화장하는 것처럼 노년에는 옷으로 자신을 화장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옷차림이 운을 가로막거나 반대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과 재물복을 불러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옷차림과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노년의 멋을 유지하는 3가지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시어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중 첫 번째는 낡은 운동화나 구두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매일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여러 가지 운을 흡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신발이 깨끗하고 상태가 좋으면 운이 좋은 장소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래되고 낡은 신발은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편안함을 추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어느 곳에 발을 디뎌야 할지 또는 디디지 말아야 할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말,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대체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낡은 신발을 신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고 따라서 인생의 운과 재물 역시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더욱이 운동화에 밑창이 닳아버리면 뛰거나 걸을 때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발바닥과 무릎,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과 척추의 염증이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중 두 번째는 색이 바래거나 늘어진 옷입니다. 옷이 늘어나고 색이 퇴색했다는 것은 그 옷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의미로 나에게 생기가 넘치는지 또는 사기가 넘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내가 앞으로 번영할 것인지 아니면 몰락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탁소에서 제공하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녹슬거나 곰팡이가 있는 옷걸이는 풍수학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요소로 간주됩니다. 옷장은 습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철로 만들어진 옷걸이가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과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 곳곳에 녹슨 대못을 박았다고 하듯이 가정의 운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철제 옷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제 옷걸이는 옷의 형태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빨리 늘어나게 만들고 이런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녹이 슬지 않고 옷의 형태를 잘 잡아줄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옷걸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옷이나 옷장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옷장과 옷방은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습기 제거제나 방향제를 넣어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은 허전한 손목이나 목입니다. 목걸이나 반지처럼 구심점이 있는 액세서리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넥타이를 착용하더라도 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또한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액세서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고급스러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여성의 경우에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과도한 치장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스스로의 운도 막아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포인트는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특히 검은색 줄이나 쇠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금이나 은을 제외한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목걸이는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여러분을 더 귀티 나게 보이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운을 활성화하고 재물을 부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중 네 번째는 검은색 옷을 입을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색이 깔끔하고 편리하며 때가 타는 걱정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은색 옷을 착용할 때는 안에 입는 옷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는 오행 이론에서 검은색이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건강이나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효과 때문인데 세계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흐린 날에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밝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옷은 기분을 가라앉히고 부정적인 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면 밝은 색의 옷과 함께 매치하여 색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옷차림은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입니다. 외투나 정장이 구겨져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이 정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옷을 걸어두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현대 인상학에서도 이러한 사람은 항상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어려운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항상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며 의관을 정제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는 정장이나 외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정장과 외투입니다. 방송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한 남성이 다른 옷차림을 한 모습을 바라보는 여성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남성이 정장을 입었을 때 연봉이 높아 보이고 호감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일상복이나 청바지를 입은 모습은 백수처럼 보이고 연봉이 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옷차림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정한 정장이나 외투의 옷차림은 우리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올바른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것은 자아 발전에 기여하며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려 눈을 위해 피해야 할 옷차림 4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해인사에 갔을 때 단정하게 옷을 입으신 노부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옷은 자신을 화장하는 수단이며 개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이나 식당에서 다른 노인의 옷차림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항상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옷차림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이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의 노화를 막는 것입니다. 미용실에 다녀온 후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 기분 전환이 된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쁜 기억을 털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인 행동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60대, 70대의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외모 관리를 통해 더 활기차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노인과 가까워질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결국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외모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태해지기 쉬운데 되도록 많이 걷고 움직이며 언행을 가벼이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유지해야만 용모와 의상도 단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좋은 옷을 입고 유행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아무렇게나 입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자신을 가꾸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젊었을 때는 간과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연구와 논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좋으며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은 외모 관리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는 삶의 질 향상과 자기 만족 등을 꼽고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이며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세월의 흔적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화 현상을 완전히 멈추거나 과거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유인으로서 흐트러진 외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용모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외모 관리는 정신을 가다듬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운동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단순히 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야만 외모 관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의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신 분이지만 50대에서 60대처럼 보입니다. 그의 자기 관리 능력은 정말 감탄스럽고 부지런함과 절제를 통해 유지된 모습은 대단한 의지력을 보여줍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나태해지기 쉬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신적으로도 가다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이들은 외모가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외모 관리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청결, 체형,
화장 등 우리의 겉모습과 몸 관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 관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내적 충실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외모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사회에서의 인식과 대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서도 유리한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도 외모 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외모 관리에 소홀해지는 순간 결국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 나이대의 젊음이 외모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화와 생활 습관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외모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부지런함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모 관리는 일자리 구하기와 인간관계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반면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덜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감과 자기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적 이론인 피그말리온 효과에 따르면 기대가 높을수록 그에 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커진다고 합니다. 즉, 잘 관리된 외모를 통해 우리는 더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능력 개발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중년과 노년층이 멋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리하게 살을 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체중 감량이 어려워지므로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얼굴에 스트레스를 주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옷으로 체형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체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옷만 고르기보다는 때때로 등줄기를 곧게 펴주는 옷을 입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좋은 패턴의 코트나 재킷은 체형을 보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심플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플한 코디는 잘못하면 평범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 반드시 한 가지 아이템은 단조롭지 않고 특징이 있는 것으로 매치하여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룩이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옷차림을 변화시키는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외모와 마음가짐 모두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젊음은 발랄하고 경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나요?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젊음과 멀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기보다는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풍길 수 있는 다양한 분위기와 스타일에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태도가 노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젊음 그 자체로 빛을 발했듯이 중년과 노년에도 그 자체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복에 수십만 원을 투자하면서도 외출할 때의 복장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노인들은 집에서도 넥타이를 매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을 함께 가꾸는 것은 인생 후반기에 품격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 한 그릇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무르익어 가는 만큼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자신만의 멋을 찾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옷차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젊은 외모는 사라지고 표정도 굳어지며 옷차림마저 허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로 55세인 김명욱 씨는 평소의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등산복 차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취향에 상관없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며 세일이나 1+1 행사와 같은 할인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욱 씨도 한때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멋쟁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신을 가꾸는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50대에 접어든 지금은 멋을 부리는 것이 사치스럽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명욱 씨는 우연히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의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옷차림은 우아한 멋을 풍기고 있었고 그 친구의 말과 생각에서도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명욱 씨는 자신이 포기한 멋이 단순히 외모나 옷차림만이 아니라 어느새 마음가짐까지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 대한 평가는 불과 0.1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되는 첫인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똑바로 서라 라는 조언은 바로 이러한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개성, 신뢰성, 심지어 능력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삶이 길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외모를 부지런히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노년의 품격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예뻐 보이기 위해 화장하는 것처럼 노년에는 옷으로 자신을 화장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옷차림이 운을 가로막거나 반대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과 재물복을 불러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옷차림과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노년의 멋을 유지하는 3가지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시어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중 첫 번째는 낡은 운동화나 구두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매일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여러 가지 운을 흡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신발이 깨끗하고 상태가 좋으면 운이 좋은 장소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래되고 낡은 신발은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편안함을 추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어느 곳에 발을 디뎌야 할지 또는 디디지 말아야 할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말,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대체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낡은 신발을 신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고 따라서 인생의 운과 재물 역시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더욱이 운동화에 밑창이 닳아버리면 뛰거나 걸을 때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발바닥과 무릎,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과 척추의 염증이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중 두 번째는 색이 바래거나 늘어진 옷입니다. 옷이 늘어나고 색이 퇴색했다는 것은 그 옷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의미로 나에게 생기가 넘치는지 또는 사기가 넘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내가 앞으로 번영할 것인지 아니면 몰락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탁소에서 제공하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녹슬거나 곰팡이가 있는 옷걸이는 풍수학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요소로 간주됩니다. 옷장은 습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철로 만들어진 옷걸이가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과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 곳곳에 녹슨 대못을 박았다고 하듯이 가정의 운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철제 옷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제 옷걸이는 옷의 형태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빨리 늘어나게 만들고, 이런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녹이 슬지 않고 옷의 형태를 잘 잡아줄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옷걸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옷이나 옷장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옷장과 옷방은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습기 제거제나 방향제를 넣어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은 허전한 손목이나 목입니다. 목걸이나 반지처럼 구심점이 있는 액세서리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넥타이를 착용하더라도 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또한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액세서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고급스러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여성의 경우에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과도한 치장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스스로의 운도 막아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포인트는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특히 검은색 줄이나 쇠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금이나 은을 제외한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목걸이는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여러분을 더 귀티 나게 보이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운을 활성화하고 재물을 부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중 네 번째는 검은색 옷을 입을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검은색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색이 깔끔하고 편리하며 때가 타는 걱정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은색 옷을 착용할 때는 안에 입는 옷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는 오행 이론에서 검은색이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건강이나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효과 때문인데, 세계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흐린 날에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밝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옷은 기분을 가라앉히고 부정적인 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면 밝은 색의 옷과 함께 매치하여 색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옷차림은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입니다. 외투나 정장이 구겨져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이 정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옷을 걸어두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현대 인상학에서도 이러한 사람은 항상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어려운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항상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며 의관을 정제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는 정장이나 외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정장과 외투입니다. 방송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한 남성이 다른 옷차림을 한 모습을 바라보는 여성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남성이 정장을 입었을 때 연봉이 높아 보이고 호감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일상복이나 청바지를 입은 모습은 백수처럼 보이고 연봉이 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옷차림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정한 정장이나 외투의 옷차림은 우리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올바른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것은 자아 발전에 기여하며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년눈을 위해 피해야 할 옷차림 4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해인사에 갔을 때 단정하게 옷을 입으신 노부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옷은 자신을 화장하는 수단이며 개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이나 식당에서 다른 노인의 옷차림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항상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옷차림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이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의 노화를 막는 것입니다. 미용실에 다녀온 후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 기분 전환이 된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쁜 기억을 털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인 행동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60대, 70대의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외모 관리를 통해 더 활기차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노인과 가까워질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결국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외모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태해지기 쉬운데 되도록 많이 걷고 움직이며 언행을 가벼이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유지해야만 용모와 의상도 단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좋은 옷을 입고 유행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아무렇게나 입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자신을 가꾸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젊었을 때는 간과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연구와 논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좋으며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은 외모 관리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는 삶의 질 향상과 자기 만족 등을 꼽고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이며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세월의 흔적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화 현상을 완전히 멈추거나 과거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유인으로서 흐트러진 외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용모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외모 관리는 정신을 가다듬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운동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단순히 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야만 외모 관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의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신 분이지만 50대에서 60대처럼 보입니다. 그의 자기 관리 능력은 정말 감탄스럽고 부지런함과 절제를 통해 유지된 모습은 대단한 의지력을 보여줍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나태해지기 쉬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신적으로도 가다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이들은 외모가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외모 관리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청결, 체형, 화장 등 우리의 겉모습과 몸 관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 관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내적 충실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외모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사회에서의 인식과 대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서도 유리한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도 외모 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외모 관리에 소홀해지는 순간 결국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 나이대의 젊음이 외모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화와 생활 습관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외모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부지런함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모 관리는 일자리 구하기와 인간관계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반면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덜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감과 자기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적 이론인 피그말리온 효과에 따르면 기대가 높을수록 그에 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커진다고 합니다. 즉, 잘 관리된 외모를 통해 우리는 더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능력 개발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중년과 노년층이 멋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리하게 살을 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체중 감량이 어려워지므로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얼굴에 스트레스를 주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옷으로 체형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체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옷만 고르기보다는 때때로 등줄기를 곧게 펴주는 옷을 입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좋은 패턴의 코트나 재킷은 체형을 보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심플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플한 코디는 잘못하면 평범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 반드시 한 가지 아이템은 단조롭지 않고 특징이 있는 것으로 매치하여 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룩이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옷차림을 변화시키는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외모와 마음가짐 모두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젊음은 발랄하고 경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나요?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며 젊음과 멀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기보다는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풍길 수 있는 다양한 분위기와 스타일에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태도가 노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젊음 그 자체로 빛을 발했듯이 중년과 노년에도 그 자체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복에 수십만 원을 투자하면서도 외출할 때의 복장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노인들은 집에서도 넥타이를 매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을 함께 가꾸는 것은 인생 후반기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 한 그릇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무르익어 가는 만큼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자신만의 멋을 찾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